네, 오늘이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곳 힘들지 않은 곳이 없겠습니다만 각종 축제나 행사부터 취소되다 보니까 이벤트 업체에 타격이 더 크다고 하네요. 올 들어 도내에서 취소 또는 연기된 행사만 7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벤트 업체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한국이벤트협회 전북 지회장 맡고 있는 유한회사 상상웍스의 배정석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회정섭입니다. 네, 예, 이벤트 협회가 있군요. 관내에는 몇 개 업체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우리 전북 도내업체분은 아니지만 코로나 여파로 그 동종업계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 내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전북 도내에는 이벤트 관련 행사 대행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250여 개 업체가 있고요. 한 1000여 명의 종사자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처녀분이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데 예, 지금 예. 7월 중순이잖아요. 예, 예. 요즘에는 좀 어떠세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됩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전혀 안 돼요. 내년 같으면 저희들이 성수기라고 해서 네. 4월, 5월, 6월을 성수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보내는 시기였는데 현재 7, 8월은 이제 가을 시즌을 또 준비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 음. 봄 시즌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솔직히 없고 또 뭘 해야 될지도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가 성수기라고 하셨는데 이때도 예. 행사가 거의 안 열렸어요?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고. 예, 네. 예. 요즘은 어쨌든 하반기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예, 예. 지금이 한가하면 하반기 전망도 좀 불투명하겠어요. 솔직히 전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또 이제 뭐 도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약 그 95% 이상의 지역 축제나 문행사가 취소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 시즌은 겨우겨우 대출 등으로 이렇게 버텨왔지만, 하반기 가을 시즌 같은 경우는 1년 매출 중에 3분의 2 이상이 가을 시즌에 매출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현재 이런 추세라면 가을 시즌도 앞이 보이질 않고 뭐 줄도산이 불보듯 뻔한 건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상반기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행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몰릴 수도 좀 있지 않나요? 지금 보통이면 그 가을 시즌 그 일정들이 현재 이때쯤 되면 거의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그 일정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네. 예, 저희에게 들리는 얘기들은 계속 취소라는 그런 얘기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 업계에 계신 분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세요? 앞에서 대출 받아서 버티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예.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그 9명 직원 가운데 현재 3명은 권고사직을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그 6명도 3개월의 대출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당장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대출받을 여력도 안 되고, 막막합니다. 네. 그나마 정부 지원 무급휴직, 유급휴직 제도도 있지만, 실제 그 제도는 저희에게 크게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출근을 안 시키는 제도인데, 네. 그나마 가끔 있는 그 행사가 한 건씩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행사 때문에 출근을 안 시킬 수 없어서 이제 지원금을 포기하고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고, 이마저도 너무 힘들어서 행사 일정 있을 때만 그 출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는 저는 휴가 중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책이 지금 현장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소규모로 또 행사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다 보니까
저희 그 이벤트 관련 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때그때 이렇게 사람을 바꿔서 그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들을 그 활용하려다 보니까 무작정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현재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전국에 있는 그 동종업계 관계자들이 모이셨다면서요? 예, 이 어제 대구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솔직히 저희 이벤트 그 관련해서 관련 법도 특별하게 없고 문화예술 관광 분야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라서 특별한 지원책은 당연히 없고요. 그나마 특별고용 지원 업종의 전시 및 행사 대응업으로 겨우 삽입이 되어 있는 정도이지 이벤트 분야의 지원책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예정된 행사의 일방적 취소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관계자들 모여서 좀 그런 지원책에 대한 논의 뭐 이런 것들도 좀 예. 됐습니까? 이제 그러한 얘기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면 소비적이고 오락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지역 행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 관광 진흥,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생산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행사만 실행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업계의 생존과 국민들의 문화적 힐링을 위해서 관계당국의 관심을 호소하자. 또 예정된 행사의 취소를 당연시 하지 말고 지역과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아니면 드라이버스루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자는 등 다양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벤트 업계가 많이 힘들지만 또 힘들다고 말하기도 좀 어렵다면서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참 정말 이렇게 힘들면서도 힘들다는 말을 누구하고 이렇게 차라리 할 수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축제나 행사들이 단순히 그냥 소비 향락적 산업이라는 일부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저희들이 네. 어떤 어려움, 토로나 그 호소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어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만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단체 행동이나 뭐 집회 등 일반적인 단체 의사 표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벤트 그렇군요. 산업이 뭐 생전에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K컬처 물론 축제, 뭐 박람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문화 산업을 든든하게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무조건 행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한의 저희들 이벤트인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걸로 보여요. 예, 맞습니다. 저도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한 28년 정도 이 일을 했는데 뭐 우리 IMF라든가 여러 그런 그 뭐 사스니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겪고 왔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힘들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행사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전무후무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공연이나 행사가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도 좀 예, 예. 감안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어쨌든, 너무 힘들지만, 저희 그 이벤트인들에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버틴다는 한계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버티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이벤트협회 전북지회 배정섭 지회장이었어요.